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빙 뉴스입니다. 자, 얼마 전 영상에서 전설 속으로 사라졌던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명 출시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모델이지만 결국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제품이었죠. 바로 3080 Ti 20GB 모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가바이트에서는 이 20GB 모델을 남모르게 생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기가바이트네요. 요즘 정말 핫한 맛집인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 어디든 빠지지 않네요. 자, 드라이버에서 3080 Ti 20GB 모델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일부 생산되었던 이 불운의 제품들은 대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미스테리한 유통 과정을 뒤로하고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채굴장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극혐하는 이 채굴을 다루는 러시아의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제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는 LHR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값이 98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 해당 유튜버의 영상에서는 한 94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튼 3090급의 채굴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3090이 100에서 110 정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080 Ti 20GB 모델이 만약 출시됐다면 우리는 그런 게 출시되었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다 채굴장으로 끌려갔을 테니까요. 채굴 정말 극혐이네요. 자, 언제 들어도 반가운 무료 게임 관련 소식입니다. 이미 출시된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게임이기 때문에 어쩜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죠. 바로 유비소프트가 파크라이 3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처음 접하셨고 이제 아셨다면 조금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 무료 배포가 종료되니까 말이죠. 참고로 저는 파크라이 3를 그 당시에 플레이를 했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세요. 상당히 수작입니다. 재밌어요. 뭐 최근의 파크라이보다 어쩌면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자, 얼마 전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의 카더라가 나왔던 걸 전해드렸었습니다. 일단 트위터발 카더라 소식들의 이 생존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전해드리는 것과 같은 소식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 떡밥을 치면 이제 그 떡밥을 가지고 나름 이런 류의 떡밥을 가지고 자주 이야기했었던 이들이 트위터에서 어장을 만들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발 카더라는 딱 두 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맞거나 혹은 완전히 틀리거나. 어차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뭐 설령 틀렸다고 한들 누가 기억이 나겠어요? 그만큼 트위터발 카더라는 말 그대로 카더라라고 생각하시고 팝콘만 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카더라에 의하면 2022년 초에, 내년이죠, 슈퍼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CES 2022에 인텔의 아크, 알케미스트 그래픽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엔비디아가 슈퍼 라인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0 시리즈는 2022년 하반기에 출시할 가능성도 있지만 글쎄요, 썩 그닥 믿어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차라리 2022년 말쯤에 뭐 혹은 중후반쯤에 뭐 40 시리즈 관계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도 2022년 하반기에 출시다.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슈퍼가 나올 것은 아마 대부분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언제 어떤 모델이 슈퍼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40 시리즈는 글쎄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나오더라도 그 출시 소식이 그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경 못하고 대부분 다 채굴장으로 끌려갈 테니까요. 이 뭐 근본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 환경을 바꾸던가 뭔가 바뀌지 않고서는. 자, 다음 주 신형 아이폰 13을 공개할 예정인 애플. 하지만 최근 애플은 M1 칩이 적용된 신형 맥북에 스크린 내구성으로 인한 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M1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를 출시한 후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사이에서 자꾸 거론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름 특별한 문제 없이 제품을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줄이 쫙 생기고 액정이 깨진 것처럼 크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뭐 어쨌든 수리를 요청하시겠죠. 그런데 소수의 몇몇이 겪은 일이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꽤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애플은 키보드 데크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어떤 한 이물질이 있는 상황에서 화면을 닫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충격을 입은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소비자들은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을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한 로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로펌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생기고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는데라는 판단이 서면 일단 피해자들을 모으죠. 그 다음에 사건 내용을 수집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피해자들 모아서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나중에 승소를 한다면 그 로펌은 수당을 챙겨가려고 하겠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소비자는 문제없이 잘 사용하는데 회사가 소비자 탓을 하고 있고 수리비 $600 이상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저라면 저도 굉장히 빡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2주에 한 번씩 무료 게임을 열심히 뿌려대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그래서 대체 언제쯤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에픽게임즈에서 인왕을 무료 게임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소울라이크류의 게임이면서 극강의 컨트롤 유저가 아니라면 게임마다 손에 들고 있는 그 무언가를 최소 1개 이상은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막강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게임이죠. 저도 해봤습니다. 여튼 그래요. 너무 좋은 기억과 경험이 많았던 게임이라 이 뉴스를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는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자, 꼭 한번 무료니까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저와 같은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드디어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습니다. 이 페이스북표 스마트 안경은 레이벤과 콜라보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스마트 안경이라고는 하지만 제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직히 레이벤 선글라스에 스피커 달고 마이크 달고 듀얼 50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한 그러니까 스피커와 듀얼 카메라라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 용산 및 여러 루트를 통해서 판매되던 몰래 카메라용 안경과 비슷합니다. 핸즈프리를 통해서 통화를 할 수 있고요. 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거나 30초 가량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초. 그나마 다행이네요. 30초 갖고 뭘 하겠어요. 그치요? 또한 내장된 LED를 통해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중일 경우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LED가 점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경을 페이스북은 스마트 글라스라고 부릅니다. 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너무 많이 노출된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제 이 페이스북 안경, 페이스북 글라스를 이렇게 해킹을 하면 더 사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또 몰카를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LED 점등 부분만 손을 보게 되면 또 사실 촬영 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LED가 들어온다는 그 부분 때문에 반대로 점등이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더 의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품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판매 자체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아시죠? 착용하고 나가면 안경에 있는 카메라가 눈에 띄는 순간 분명 치안 소리 들으면서 경찰서 끌려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니까. 자, 오늘 아침 5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가 있었습니다. 42분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만약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제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쇼케이스가 나름 의미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현재 차세대 콘솔 기기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겠죠. 플레이스테이션 5가 출시된 후 아직까지 PS5 전용 타이틀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 못했다는 부분일 겁니다. 물론 PS5 전용 타이틀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PS4 타이틀을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구동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즐길 수 있는 신작 타이틀을 엿볼 수 있다는 자리였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히 살펴본다면 스타워즈 9공화국 기사단이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으로 리메이크가 되고요. 국내 개발사가 제작 중인 게임이죠. 네메크류의 이 스타일리시 액션 게임 장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이브의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트레일러 영상에서 한국어 더빙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정말 보기 힘들었던 장르의 또 패키징 게임이라는 점, 그리고 트레일러를 통해서였지만 그래픽과 타격감 그리고 모션 등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장르적인 부분에서 해외 유저들에게도 익숙한 장르라 잘 다듬어서 나온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트레일러 보는데 너무 설레었어요. 주인공이 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게임 자체가. 오해하지 마세요. 또한 기어박스가 제작 중인 티니타니의 원더랜드는 보더랜드가 떠오르는 누가 봐도 기어박스표 슈팅 게임이었는데요. 약간 환타지 배경의 보더랜드처럼 파밍을 기반으로 한 RPG성 슈팅 게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를 보는 내내 처음 보는 게임인데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 건지 약간 그런 헷갈리는, 보는 내내 자꾸 인퍼머스와 프로토타입이 떠오르던 이 포스포큰도 나름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특히나 중세 판타지 세계관 기반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캐릭터 움직임이 보는 내내 좀 시원스러운 느낌을 줬어요. 다만 이 모션과 기술이 좀 익숙한 듯한 그 느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약간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 네,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작들의 리메이크도 이어지는데요. 구획박 360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당시 이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했던 게임인데요. 앨런 웨이크가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으로 리메이크됩니다. 또 여전히 오픈월드 게임의 왕이죠, 왕. GTA 5도 PS5 버전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락스타는 이 GTA로 엄청나게 해먹는 것 같아요. 해먹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고생해서 만든 만큼 확실하게 제작사에 보답하는 게임이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GTA. 자, 그 외에도 플레이스테이션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임이죠. 리얼 레이싱 시뮬레이터라고도 불리는 그랑투리스모 7의 트레일러 영상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레이싱 게임들의 그래픽이 그냥 네. 자,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공개된 게임들 중 출시일이 가까운 게임은 몇 안 되고 대부분의 게임들이 아직 출시일을 알 수 없거나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부분입니다. 코시국으로 인해서 제작사들도 게임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코시국이 불러온 일상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참 크네요. 아, 깜빡했는데 인썸니악에서 스파이더맨 2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트레일러 보면 기대됩니다. 스파이더맨이 2이나 나와요. 예. 그 빌런이 하나 깜짝 등장하는데 말씀 안 드릴게요. 트레일러 영상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유튜브 러비다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